그 2019년에 찍은 프로필 사진애가 더 늙어 보이거든요. 그 못생김이 잔뜩 묻어있는 시기가 6년 전이거든요. 근데 제 팔자주름 자체는 지금이 오히려 괜찮아요.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봤는데 팔자주름이 갑자기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프로필 사진을 한번 찍으러 갔다가 제 팔자주름을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2019년이니까 6년 전이거든요. 근데 제 팔자주름 자체는 지금이 오히려 괜찮아요. 그래서 그 팔자주름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 어떤 게 있는지 오늘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피부 탄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팔자주름이 악화되는 경우인데요. 피부가 탄탄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웃거나 이렇게 좀 눌리거나 해도 접혔다 펴졌다 하는 그 자극이 금방 이제 회복이 되는데, 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한쪽으로 눕는다든지 아니면은 계속 표정을 짓는다든지 이런 변화에 의한 접혔다 펴졌다 하는 그 자국이 계속 점점 깊어지고 다시 펼쳐지지 않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선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거든요. 마치 뭐 이마 주름이나 미간 주름처럼. 그래서 피부 탄력의 변화에 의한 팔자주름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피부 밑에는 피하 지방이 있거든요. 이 피하 지방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모양이 점점 좀 변할 거예요. 근데 우리 팔자주름 윗부분의 피하 지방하고 눈 밑이나 앞볼에 있는 피하 지방하고 그 변화가 서로 다르거든요. 위쪽에 있는 피하 지방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볼륨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팔자주름 바로 위에 있는 이 부분 지방은 오히려 살살살살 좀 더 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꺼지고 아래는 볼록해지고 하다 보니까는 그것 때문에도 팔자주름이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얼굴 근육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리고 있는 이 근육의 힘이 떨어지면은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팔자주름이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골격 자체가 약간 돌출입이라든지 앞면 골격 자체가 너무 작으시다 그러면은 여기 부분이 패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단차로 인해서 생기는 팔자주름은 그 뼈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팔자주름 잘 생기는 생활 습관은 저도 이거 사실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폰 보는 습관이 제가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달을 지냈더니 왼쪽에 살짝 팔자주름이 좀 더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생활 습관은 일단은 눌리지 않게 하는 거. 탄력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보습하고 자외선 차단 이 두 가지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30대 초반부터 하고 있는 저만의 그 생활 습관인데, 머리 감을 때랑 그리고 뭐 TV나 뭐 이런 거 볼 때 그냥 웃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 상태가 그냥 제 습관이거든요. 입 안에 공기 빵빵하게 넣어서 이렇게 좀 해주는 거, 피부를 좀 펼쳐주는 역할을 해주니까 그런 운동 해주시면 좋고요. 그렇게 해서 중안부를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는 그 근육을 제가 계속 그냥 얼굴 근력 운동을 그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팔자주름 관리법으로 홈케어로 효과 있는 마사지법이라고 한다면은 크림이나 오일 같은 거 바른 상태로 살살살살 이 부분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턱 근육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너무 이 부분 긴장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팔자주름 내려가고 입가주름도 내려가고 이런 습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긴장을 조금 풀어준다는 개념으로 긴장하는 근육들을 풀어주는 목적으로 셀프 마사지 하는 거는 팔자주름 관리법으로 해보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체외충격파인 레뷰나스 치료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근육까지 전달되다 보면은 그런 효과를 좀 주기로 해서 즉각적인 팔자주름 리프팅 치료 효과를 보는 게 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이제 팔자주름이 생긴 거를 아예 막 없어지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웃으면 생기는 거고 움직이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팔자주름이 아예 없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무게감을 줄여준다든지 아니면은 깊은 주름을 완화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움푹 패인 공간을 채워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완화시키는 걸로 예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먼저 코 바로 옆에 여기 움푹 들어간 거, 요거는 팔자주름 필러가 제일 좋아요. 필러를 할 때 이렇게 보이는 팔자주름 다 채우는 거는 권장하지 않고요. 바로 옆에 움푹 패인 이 자리만 채우는 방식을 가장 추천드려요. 실제로 제가 한 3년 전쯤에 저도
팔자주름 필러를 맞았는데요. 위치가 좀 좋지 않았었는지 제가 사용한 필러가 좀 단단한 제형이고 오랫동안 녹지 않는 그 느낌이 있는 필러여서 그랬는지 3년 전에 넣은 게 얼마 전까지도 만져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주일 전에 제가 스스로 녹였어요. 이게 영상에서도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스스로는 얼굴에서 못생김이 조금 지워졌다 이 생각 좀 들거든요. 여기가 항상 무거운 느낌이 있어서 제 원래 얼굴보다 좀 이상한 느낌이었는데 요 팔자주름 여기를 좀 무거운 느낌을 완화해서 오히려 좀 좋아진 게 있어요. 그래서 팔자주름 필러를 할 때는 요 바로 옆에 꺼진 공간만 채우는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피부 자체가 탄력이 좀 떨어져서 생기는 경우에는 안에서 뭔가 고정해주는 힘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는 잼버실 리프팅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잼버실은 이렇게 팔자주름 요 공간이 많이 좀 꺼져 있는 경우는 요 팔자주름에도 직접 넣기도 하고요. 앞볼이 꺼져서 생기는 팔자주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볼을 이렇게 당겨줘서 잼버실로 당겨줘서 팔자주름 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볼 자체 볼륨이 적은 경우 그때는 이제 필러로 앞볼을 채우거나 아니면은 요즘 많이 하시는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들 뭐 주베룩 볼륨이나 울트라코 립의 레디어스 이런 것들로 앞볼 볼륨을 조금 채워서 팔자주름 완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팔자주름 요 부분 입가 자체가 공간이 좀 전반적으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피하 지방이 줄어들면서 여기가 전체적으로 꺼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레디어스로 채워줘서 좀 부드럽게 채워지는 느낌 만들어주는 거를 추천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 피하 지방이 늘어서 생기는 팔자주름인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지방 볼륨을 줄여주는 윤곽주사라든지 아니면은 지방 볼륨을 줄여주는 여러 가지 장비 치료들 저희 병원에서는 피아모 리프팅이라든지 아니면은 리니어지 아니면은 튠 라이너 이런 장비를 통해서 지방 볼륨 줄여주는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팔자주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기에 예방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미 팔자주름이 좀 선이 잡혔다 라고 해도 치료 방법은 원인에 따라서 잘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병원 오시거나 아니면은 온라인이나 전화로 문의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드네 드네이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젠 자신감이 물씬 돋네. 아침 햇살